혐한 보도하다 지쳐서 기안84 걱정해주는 일본 언론. 일본의 혐한 미디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분야와 상관없이 혐한 보도를 할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대한민국 걱정을 합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에서는 지난 21일 한국 호조인 컨텐츠 업계의 함정,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격돌, 불붙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기사를 보면 게임 시장은 작년 한국 컨텐츠 수출액에서 전체의 67%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으며 만화업계는 이태원 클라스 등 수많은 작품이 영상화되어 금년 웹툰 회사의 월 매출이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한 것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한국 컨텐츠 기세는 앞으로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치솟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지난달부터 게임과 웹툰에서 여성 혐오 작품이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에서 공급되고 있는 RPG 게임 가디언 테일즈는 지난달 30일에 게임 내의 새로운 이벤트 모델을 공개했는데 게임 내의 대사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걸레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성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이를 삐에로로 수정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남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평점 테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리뷰도 페미니스트 게임이다, 페미니즘적 수정에 실망했다 등의 단어가 붙으면서 지금까지 5점 만점 중 최고 4.9점까지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점 테러로 단번에 1.8점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동 6일 후인 8월 5일 카카오 게임 측이 공식 성명을 게재하고 사죄했다. 성별 혐오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님을 강조하고 게임 개발팀 안에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자와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 현재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담당자로 교체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 개발에 참가한 여성 중에서 미투 운동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해 지지 표명을 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 노동자는 지난 5년간 적어도 14명이 있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공고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웬 만화에서는 기안84가 연재 중인 복학왕에서 히로인이 팀장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일자리를 얻은 것 같은 표현을 그려서 인터넷상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즉시 문제컷을 삭제하고 수정했지만 기안84가 고정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의 하차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와 차별 문제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극단적으로 과잉 반응하기 시작하면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슨 일이든지 밸런스가 중요하다. 게임업계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컨텐츠 가운데 중요한 주수입원이 될 분야일 것이고 만화를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당연해져서 원래 웹툰에 주력했던 한국은 많은 작품을 번역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앞으로도 대세를 즐겁게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혐오와 차별 등으로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개인과 회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여 혐오 등이 없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넷 우익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약자를 멸시하고
강자에게는 교퇴부리며 동격은 끌어내린다. 경쟁사회의 나쁜 점이 다 나옵니다. 가치관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경우 징병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여차하면 남자부터 죽어간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하지만 사회는 서양처럼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명이 모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고 개개의 차별의식이 높은 것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반일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원래 차별 용어가 많겠지요. 삐에로 이런 거 최근에 생긴 용어인 것 같고. 다음 댓글입니다. 남존여비는 잘 알려져 있지만 게임은 실제 사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뭔가 쓸데없는 일로 서로 다투고 욕설을 해서 너보다 내가 위, 다 같은 일만 말하고 마운트를 취하고 싶은 국민성으로 싫어진다. 작은 마을의 사회 안에서 다소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일이 한정적인 사항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총의입니다. 처럼 떠드는 것도 어떨까? 정말 그렇게까지 큰 이야기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친일파라고 딱지붙여 폭로하는 그런 법안을 국가 주도로 하는 위험한 국가가 존재한다든가 서로 관련되고 싶지 않군. 다음 댓글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인의 일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한중은 배불러요. 중국이 전쟁을 준비했다든가 한국은 오늘 종료했다든가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약점을 발견하면 두드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인터넷의 익명성, 성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쪽의 문제이며 시작하는 쪽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평행선. 일본에서도 성차별이나 혐오는 있지만 한국과 같은 여기까지의 노악은 아니네요. 의외로 K컬처의 드라마 따위가 세간에 꽂히는 것은 추악한 현실 도피의 판타지색이 더 선명하게 비치기 때문일까요? 이상입니다.